네, 그럼 토론 진행을 맡으신 이윤석 선임연구위원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오늘 세미나가 2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지금 시간이 4시 55분인데요. 거의 3시간 가까이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강욱 협회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자리에 계신데 이렇게 보통 주최 측의 이제 수장분께서 이 시간까지 앉아 계시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만큼 오늘 자리에 대한 어떤 애정과 관심이 이렇게 남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종합 토론에서는 앞서 그 6분의 발표자 분들의 아주 그 심도 있는 발표와 그다음에 내용을 통해서 저희 금융 및 통신 분야의 사기 방지와 정책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 6분에 대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각계에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4분의 토론자들을 모셨는데요. 우선 제가 한 분씩 소개를 드린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바로 왼쪽에 금융위원회 전수환 가계금융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경찰청의 유지훈 금융범죄수사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왼쪽에는 손혁진 KT 고객가치혁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승은 신한은행 소비자보호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당국에서 오늘 후원해주신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서 2분이 나오셨고 또 금융계를 대표해서 신한은행의 부장님, 그 다음에 통신계를 대표해서 KT의 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 굉장히 모시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그 경찰이나 금융위원회 쪽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은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토론을 먼저 한 10분 정도 지금 시간이 5시 2분 전인데요. 한 10분 정도 토론을 저희가 듣고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모를 그 청취자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기로 저희가 공지가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질문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플로어에서 당연히 또 저희가 질문 받겠지만 플로어에서 질문하시면 얼굴도 공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줍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슬라이더를 통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샤이하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따로 이렇게 슬라이더라는 앱을 통해서 하셔도 좋으니까 아직 50여 분 동안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궁금하셨던 그런 궁금증들을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그 토론 순서를요. 손혁진 팀장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승훈 부장님, 유지훈 계장님, 그 다음에 전수환 과장님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손혁진 팀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고객가치혁신팀 손혁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제 전사의 그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안전안심 TF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이제 그
그 주관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KT 같은 경우는 종합정보통신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들에서 스팸 스미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컨트롤하고 발생하는 스팸 보이스피싱들을 이제 감축하는데 최근까지 좀 더 강하고 광범위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에 관련된 그 관점도 좀 전환시켜서 올해는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고객들이 그 서비스를 좀 더 안전하게 또 안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기업을 보호하고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앞서 발표하신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PwC 쪽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참 금융 사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인력이라든가 프로세스 또 이제 기술에 이제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사기나 이제 이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서 또 이제 고객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세스대로 이게 대응을 하다가는 계속해서 이제 피해를 계속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인력을 좀 더 과감하게 좀 투입을 하고 프로세스도 유연하게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KT도 좀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토론해 주셔가지고 일단 굉장히 핵심적이고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KT에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플로어 쪽에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 보호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의장님께서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모시기 굉장히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아까 앞선 세션에서 이미 워낙 좋은 콘텐츠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첨언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복되지 않은 부분 위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장에서 어떤 보이스피싱의 어떤 형태를 보면 다들 좀 아시겠지만은 메신저 피싱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대출 빙자형, 정부기관 사칭형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20대, 30대가 피해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계한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집계를 해보면은 대출 빙자형이 무려 54%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검사, 감독원 직원 사칭이 한 17%, 그리고 지인 사칭형, 전통적인 메신저 피싱이 한 15%로 확인되는데요. 아마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좀 고객들이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많이 걸려 드시지 않나 싶습니다.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2023년 연간 유형을 보더라도요, 대출 빙자형이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기관 사칭형이 31%, 그리고 가족 사칭형, 메신저 피싱이죠. 그게 한 21%로 파악이 되는데, 이
대출 빙자형과 기간 사칭형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가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은 최근에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해 가지고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가 직접 이체하게 하는 범죄 형태로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뭐 크게 세 가지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홍보 제도 교육도 더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 구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선 시간에 KB에서 뭐 좋은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들, 좀 특이한 것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뭐 이거는 언론에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인데 취약계층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좀 감동원과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연간 100억씩 해서 3년간 총 300억 해서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뭐 교육, 단순하게 뭐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비뿐만이 아니고 뭐 교육, 뭐 심리치료, 법률 지원, 보험 지원까지 다방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 연속 아마 1회 때는 경찰청도 같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암호 만들기 캠페인을 2년 연속 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은행만 한 게 아니고 저희 은카직나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해가지고 계열사가 모두 동시에 진행한 캠페인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가족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비한 대국민 계몽 캠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플랫폼 지케오라는 플랫폼을 작년에 런칭시켰는데요. 이거는 각종 보안 서비스,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앱을 보면은 좀 찾기 힘드시겠지만은 이 보안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들 또 다 한 곳에 모으고, 거기다가 또 만약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어디다가 뭐 어떤 조치를 해야지, 어디다 전화를 해야지, 그러한 모든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플랫폼을 만든 건데요. 그러한 개인별 모아두고 개인별 보안 정도를, 그걸 얼마나 이용했냐에 따라 가지고 개인별 보안 정도를 점수화, 시각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어떤 보안 수준에 대한 자발적 관심, 더 나아가 이제 경각심을 갖다가 이제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금년에는 더욱더 이제 대국의 홍보 강화를 할 예정이고, 그러한 저희뿐만이 아니라 계열사 앱에도, 저희는 계열사 이제 제주은행과 이제 신한저축은행이 있는데 거기도 더욱 확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KBS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는 용감하고 고마운 신한인상 포상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용감하고 하면 이제 브레이브, 고마운 하면은 thankful,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한인 회사 S 해가지고 BTS 상이라고 해가지고 영업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 직원들 대상으로 크게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직원이 어떤 의심 사례가 있을 때마다 옆에 경찰서에다 급하게 이제 SOS를 취하면 바로 뭐 신속하게 경찰관님들이 출동을 해주셔가지고 고객님들께 직접 상담을 도와주시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검거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금융권 최초로 아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TV 광고를 작년에 2건을 송출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실제 저희가 사례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배움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인천 쪽에 저희 인천금융센터에 유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런 장소를 마련했는데, 각종 어르신들에 대한 디지털 기기 체험 공간뿐만이 아니고 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도 그쪽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교육을 아주 진정성 있게 연간
15회에서 20회 정도 뭐 저희도 하고 있고 다른 금융기관도 최근에 많이 동참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챗을 통해서 이제 불법 환치기 상가 이제 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워낙 이제 수수료도 단순하게 수수료도 싸고 메신저로 하다 보니까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많이들 자기도 모르게 이용하다가 이제 범죄에 이제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희가 중국인 대학생으로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다행히 저희 부서에 중국어가 좀 능통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통역 없이 아주 원활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약간 여기 약간 건의사항 같은 건데요. 여기 옆에 KT 통신사에서 우리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최근에 통신과 금융 부분 간 업무 협약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거듭된 얘기지만은 이 통신사에서 핸드폰 개통 시에 실명 확인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개설 가능 회선 수도 좀 많이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더욱더 좀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대포폰 개통 차단에 더욱 힘써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은행도 대포 통장 관련해 가지고 뭐 한도 많은 고객들이 한도 제한 계좌를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법인 통장을 개설할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법인의 실체 유무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대포폰이 개통되는 순간 은행의 각종 인증들은 다 무력화됩니다. 아울러서 어떤 스미싱 문자 아까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스미싱 문자도 좀 더 차단을 좀 부탁드리겠고 아마 이거는 좀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은 피싱범들의 뭐 통화나 그런 걸 스캐닝을 해가지고 뭐 알람까지 주신다면은 우리 그 은행보다 좀 앞단에서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한 발 나아가서 피해 의심이 되는 어떤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권과 정보를 좀 공유하면은 더욱 좋겠는데 아마 이런 것도 많이 시도는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기관별로 협력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가지고 모든 곳에 좀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간에 아까 모니터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각종 시나리오 모니터링 할 때 각종 시나리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값들을 좀 합쳐가지고 이런 조건에 구성이 될 때 보이스피싱 의심이 된다 해가지고 잡아내는 건데 각 금융사마다 그런 시나리오들을 각각 그 보안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안 되는데 이것도 좀 공유가 되면은 좀 더 피해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많은 경찰관분들이 보이스피싱 범들 수사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깔은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악성 앱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악성 앱이라고 하는데 이게 악성 앱이 아닌 그냥 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앱들에 저희가 은행 앱으로 탐지가 안 되는 악성 앱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앱들에 대한 목록을 갖다가 금융기관과 공유를 해주면은 또 피해 예방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중은행들도 많이 하고 있는 유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교육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경찰청에서도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있다면 은행권과 같이 하면은 더욱더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외국인들 기사에서 회선들 좀 이렇게 삭제하고 그런 거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유학생들도 특히나 중국인 유학생이 귀국할 때 돌아갈 때 그 통장에 대한 유무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좀 그 유무를 확인을 해가지고 출국을 좀 허락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중국인 유학생들이 출국 전에 많이들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계좌를 파는 행위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제안도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딥페이스, 딥보이스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발표가 있으셨는데요. 사실 정말 어떤 형식으로 은행권에 지금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기 범죄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온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은행권에서 신분증 같은 거를 이제 판별을 할 때 약간 좀 이상하다 하면은 이제 고객 만족센터 그런 데로 해가지고 이제 화상 상담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화상 상담조차도 딥페이크가 그게 적용이 된다면, 활용이 된다면 그거조차도 이제 무력화되는 상황이 오는데 정말 여기 모인 모든 유관 부서, 정부 그리고 뭐 금융기관, 통지사 모두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훈 부장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다라고 생각된 얘기는 이 통신사들과의 어떤 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또 앱 같은 경우에 이제 탐지되지 않는 그런 앱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이나 뭐 이런 쪽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앱들을 또 이렇게 목록을 뭐 공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일선에서 이제 소비자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좀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한테는 또 알리기 어려운 그런 또 고충에 대해서 좀 또 얘기를 또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학생 귀국 시에 대포통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처 간 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생한 얘기를 전해 주셔 가지고 이제 경찰청의 유지훈 계장님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수근 부장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유지훈 계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을 맡고 있는 유지훈 경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운 좋게 2년 4개월째 이제 금융범죄수사계장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투자 사기 같은 범죄 수사 지휘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과 범죄 수익 환수 같은 약간 이제 사후적인 부분까지 함께 보게 되면서 조금 여러 가지를 이제 한 번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해서 사기의 도입 부분부터 마지막에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인터뷰나 발표를 할 때는 약간 이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약간 이제 분노를 경험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약간 좀 좌절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2년 4개월 동안 경험했던 부분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두도 던지고 무엇이 한계인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 경찰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기 때문에 변화를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부처나 이제 통신부처 그리고 민간기관은 각 소관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성은 높을 수 있지만 경찰은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은 이제 그런 쪽에 전문성은 없다 보니까 국민의 시각과 가깝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기 범죄의 현실과 경찰의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고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더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그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민관경학을 넘어서 국가 전체적인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국민은행에서도 발표를 해주시고 PwC에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따로따로 움직일 게 아니라 민관 경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단일화된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법률 제도의 틀에 묶여서는 안 되고 그 틀을 뛰어넘는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과 제도를 과감하게 틀을 깨가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대응이 필요한지, 제가 제시한 내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이제 SNS에서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제 투자 리딩방 사기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의 피해를 받은 유명인들이 범정부적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중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 통화로 금화를 편취한 보이스피싱 발생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인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기사는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딥페이크 이제 보이스피싱 발생 위험성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급속하게 발달하는 기술로 인해서 첫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네. 그 피해액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은 작년에 4,470억, 메신저 피싱 2,300억,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 1조 415억, 그리고 투자 리딩방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70억입니다. 이게 최소치죠. 경찰에 접수된 것만 그 정도니까 그 뒤에 숨은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다양한 사기가 많습니다. 이메일 무역 사기도 있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다 빼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조 단위는 순식간에 넘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 사기 범죄 유형과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냐? 최근 사기 범죄 경향은 예전처럼 개인 간 차용 사기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 전기 통신 및 금융 기술을 이용하는 다중 피해 사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중 피해 사기의 이제 원조이며 대표격인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메신저 피싱, 몬캠 피싱, 스미싱으로 집합되는 피싱,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그리고 유사수신 다단계 투자 사기, 온라인 물품 사기, 그리고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 캠, 이메일 무역 사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에 열거한 사기 범죄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첫 번째는 비대면 온라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포 통장, 대포폰, 대포 계정을 이용하는 대포 물건. 세 번째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화된 조직 집단, 범죄단체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특징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특징이 경찰 수사에는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일단 피해자들은 범인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대포 물건이기 때문에 명의자도 다 가짜죠. 예. 그리고 온라인 특징은 이제 한 가지 더 큰 문제를 양산을 하는데 온라인은 지역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건이 전국에 흩뿌려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산재한 사건들이 같은 범인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조차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포 물건을 쓰기 때문에 명의자를 검거해 봐야 본범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명의자는 저희는 일회용품이라고 부릅니다. 대포 물건들은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데 위에 이제 온라인 특징과 더불어서 본범 특정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게 합니다.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추적하고 숨어 있는 본범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건 규모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조차 얼마나 어려운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초국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초국경은 범인들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범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범인들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범행하기가 쉽게 되었고 도주하기도 용이하게 됐습니다. 그 해외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 조사 활동을 하면 반간첩법으로 체포됩니다. 그 범죄도시 2에 나오는 마동석 씨의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그 대한민국 경찰은 해외에 나가면 민간인입니다. 여행객. 예.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경찰이 어떻게든 특정을 해내는데 문제는 범인을 특정해도 검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해당 국가의 이제 법 집행기관이 검거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기 나라 일도 바쁜데 다른 나라 범인을 굳이 잡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요구하는 중국인 범인을 우리 일도 많은데 굳이 쫓아가서 잡아줄 이유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외교는 기본적으로 1:1 등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원하는 걸 해줘야 거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줍니다. 송환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잡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 경우에 송환이 이제 장기화가 되고 조금 이제 후진국이란 표현을 써서는 좀 그렇지만 후진국의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케이스 형사 사건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송환을 회피합니다. 송환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이제 자금 세탁도 초국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계속 저 얘기하신 거는 이제 우리 화폐, 법정 화폐, 피아트 커런시만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가상자산, 상품권, 위안화 같은 해외 화폐, 자동차 부품 다 다양한 형태로 다 만들어서 보냅니다. 명품 백, 뭐 이런 금, 골드바 이런 굉장히 많은 수단이 있고요. 피해자는 피해금 회복을 가장 원하지만 전문적으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초국경으로 이루어지는 자금 세탁의 특징을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봉범 검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자금 세탁이 그 범죄 수익 환수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서는 전 세계 범죄 수익 환수율을 1%에서 2%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예방, 검거, 협업이라는 3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검거만으로는 사기 범죄 대응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3가지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은 일반 예방, 홍보와 더불어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지급 정지, 그리고 중개기 악성의 차단, 대포통장, 대포폰 등 범행 수단을 생성, 유통하는 범인을 검거하는 예방적 수사도 포함합니다. 예방적 수사는 범행을 중도에 차단하고 범행 수단 가격을 높임으로써 범죄의 수익성을 낮춰서 범죄 조직을 고사하게 만들고 중도 탈퇴하는 조직원들을 통해서 해외 조직 전모를 밝히는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포 통장은 10만 원 단위에서 수백만 원으로 올랐고 대포 유심도 3만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예, 다음으로는 검거 부분입니다. 경찰은 시도청 중심 전문 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본범을 쫓는 집중 수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싱 범죄는 시도청 형사기동대에 피싱 범죄 전종수사팀이 설치돼서 피싱 범죄만 집중 수사하고 있고요. 그 외 금융범죄수사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가 각종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리딩방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범행 단서를 취합 분석했고 수천 건의 단서를 10여 건으로 묶어내서 시도청별 수사팀에 배당을 해서 집중 수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수사관들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도청에서 집중 수사하게 함으로써 본범의 검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도청은 물론 일부 경찰서에서도 자발적으로 집중 수사 지휘를 하고 있어서 투자 리딩방의 경우에는 집중 수사 문화가 잘 정착이 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찰청은 킥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금융사기 범죄 범행 단서를 입력하는 기능을 구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범행 단서를 엑셀 파일로 취합을 했는데 업무가 번거롭고 적시성을 놓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 리딩방은 한두 달 안에 그 사업장 접고 옮기거든요. 늦으면은 수사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킥스의 이제 기능을 갖췄고 이게 갖춰지면서 이제 입력이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병합 분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이제 금융위, 이제 과기부, 방통위, 금감원 같은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키사, 금융보안원, 보험협회 이런 이제 공직 유관 단체, 그 SK, KT, LG U+ 같은 이제 이동통신 3사, 은행, 우리 신한국민은행 같은 이제 금융기관하고도 전방위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에서는 영상 제작 및 송출, 문자 발송, 지급 정지, 교육 같은 일반 예방은 물론 예방적 수사에 있어서도 중계기 악성애 탐지 등 이제 핵심 부분에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사건을 분석해서 그 금융통신상의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이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유심 총량을 제한하고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같은 문제점은 경찰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해외 공조 관련해서는 그 중국 공안과 필리핀 이민청 등 해외 법집행 기관들은 물론 인터폴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한일중 국제협력회의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아시아 3개국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범인 검거 등에 대해서 밀접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기 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를 해서 영국, 미국 등 이제 18개국 경찰, 학계 그리고 국내는 국회, 한국거래소, 금감원, 신한국민은행, 이동통신사, 삼성전자 등이 모여서 대응 방안을 좀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모이면서 이제 제도가 개선되기도 하고 협업이 원활해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다중 피해 사기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744억 피해에서 그 작년에는 4,472억까지 떨어지면서 매년 20-30%씩 감소하는 성과도 나타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경찰만의 노력이 아니고 민관 경의 노력이 합쳐져서 나타난 성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한계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사기 범죄의 실태와 대응.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면 온라인 대포 물건 초급경 그리고 조직화라는 사기 범죄의 특징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발견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이제 사이버 사기, 사이버 이네이블드 프로드라고 명칭을 하는데 사이버를 이용한 사기라고 해서 이 심각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대표적인 범죄가 되어서 누가 더 빨리 대응을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서 금융통신 기술 제도가 이제 발달이 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서 이제 각종 범죄 수법과 시나리오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 수법과 시나리오도 전통적인 범죄 구분을 뛰어넘는 이제 하이브리드 혼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에서 미끼 문자가 첫 단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자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스미싱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스 피싱에서든 아니면은 메신저 피싱이든 스미싱이든 그냥 문자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돼버렸고요. 투자 리딩방하고 보이스 피싱도 시나리오에 약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맨스 스캔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조직이 사용하던 전통적인 기존 수법하고 다르게 중국 보이스피싱이 사용하는 악성 앱이나 가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신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로맨스 스캠도 많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아프리카발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강원청이나 이런 데서 피싱 조직을 잡다 보면 로맨스 스캠 조직도 같이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을 작년에 강타했던 마약 음료 사건에서도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중계기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수법은 비슷해지고 시나리오만 달라지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을 회피하는 수단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고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지급정지 제도까지 도입되니까 범인들은 이제 현금으로 수거하는 대면 편취형을 만들어냈죠.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가상자산이나 이제 골드바 같은 이런 새로운 형태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보이스 피싱이 다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엔 그동안 민관경이 마련했던 방패가 뚫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과 방패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범죄의 경향성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지금 이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서 추적이 쉬워지다 보니까 강절도 같은 대면형 형사범죄보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제 검거될 위험성이 낮아지는 다중 피해 사기 같은 비대면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폰, 중고차 판매 그리고 유흥업소 갈취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던 조직성 폭력배들이 이제는 전부 투자 리딩방이나 각종 사기 범죄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경우에도 그 전통적인 구분 기준인 강력범은 형사, 지능범은 수사라는 체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부처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융통신 등을 담당하는 정보부처들이 이제 다 다르죠. 그리고 같은 부처 내에서도 부서가 다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국무조정 TF가 주도적으로 부처 간 조율을 하고 성과를 좀 내고는 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비상설 TF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설화된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예방 협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과 KT, 경찰과 키사, 경찰과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개개별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각 회사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느슨한 형태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훨씬 더 촘촘하게 통합된 강력한 형태의 그 합쳐진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길게 하네요. 죄송한데 이왕 말씀드린 거 쭉 다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예방 차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계속 말씀들 하셨는데 이 다른 업무랑 병행하면서 우리 금융위원회도 바쁘시고 경찰도 바쁘고 다들 바쁘시죠? 다른 업무 같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기에는 이제 지금 너무 이 업무가 커졌다. 그래서 사기 방지 업무를 전담하면서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물리적으로 합쳐진 공간 조직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부처별 대응 방안을 마련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각자가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대국민 예경보, 지급정지, 그리고 전화번호 및 악성앱 사이트 차단 같은 것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지스 방패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범죄 수익 환수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는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범죄 수익 환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경제 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을 하려면 범죄 수익 환수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세탁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 집행 기관이 추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은 자금 세탁에 원래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수익 환수율이 1, 2%에 불과하다면서 각국의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이 이제 강력한 거래 중단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래 중단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인데요. 우리나라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전기통신 금융사기만 지급정지가 가능한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이것 때문에 나머지가 전부 다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기방지 기본법, 지금은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다중사기 피해방지 기본법으로 바뀌었을 건데 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데 행안위 전원일치 통과 후에 법사위에서 계류가 되면서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법은 그 현재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의 용역의 제공이나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의 제한을 없애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기 범죄에 대해서 임시 동결, 그 지급 정지보다는 약간 낮은 겁니다. 임시 동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 방지를 위한 통합 대응 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게 제정만 된다면 사기 범죄 대응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영국에는 사기 정보 분석원이 있고요. 싱가포르에는 반사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방지 통합 대응 조직을 이미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아까 그 기나긴 이름을 가진 그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여기가 있는데 이걸 모체로 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도 사기 정보 분석원에 준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법률적인 근거는 좀 필요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민관경 협력 필요성과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까도 발표를 하셨죠. 생성형 AI도 있고 딥페이크도 있고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처를 하려면 그 경찰 아까 말씀드렸던 민관 경학이 전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 차단 예방은 물론이고 검거에 이르기까지 통신과 금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가장 빠르고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경찰이 아니라 업체를 운영하는 민간 영역입니다. 은행과 통신사. 금융기관들은 어떤 계좌에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통신기관들은 중계기 그리고 악성의 탐지, 차단 이런 데 전문적이죠. 이들의 도움 없이는 정부 경찰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그리고 경찰까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사기 예방 노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이통사들이나 휴대전화 제조회사 같은 데는 이제 고객 보호를 위해서 피싱 전화나 이제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서도 아까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소비자 지원부, 보호지원부 같은 보호부서를 설치를 하고 이상 거래를 탐지해서 차단하고 있고 고객 확인 제도를 통해서 대포 계좌 개설을 최소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빵꾸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얼마 전에 언론 기사에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이제 도입했던 모임 통장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임 통장이 이제 중고거래 사기의 대포 계좌로 활용이 되면서 명의자였던 21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이제 모임 통장을 개설하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범죄 조직이 악용을 한 거죠. 해당 은행에 모계자가 있으면 별도 인증 없이 1분 만에 이제 수십 개의 가상 계좌 모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포 통장 개설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그간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지 않고 피해가 급증하고 또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런 거는 하루빨리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광고도 해외 SN 업체에서 이제 신속하게 삭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총리실과 방통위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잘 되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오픈 채팅방, 아까 말씀 나왔지만 오픈 뱅킹과 비대면 대출,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그 허점들을 메꿔 나가야
사기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사기 범죄에 대응하려고 노력하려는 업체도 있지만 그런 데서 이제 허점을 만들어내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거를 대응을 하려면 누군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범행의 초입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사실 없죠, 어디에도.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법률과 제도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단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법률들도 그에 맞춰서 개정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방 차단은 어느 정도의 그 기본권 침해 문제하고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급 정지는 돈 인출 못하게 막는 거고, 그리고 전화번호 이용 중재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막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엉뚱한 사람 지급 정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작용들도 있는데 이런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그 쉽게 얘기해서 그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제 테이블 위로 전부 다 끌어올려서 나가야 된다. 이게 그냥 기존 틀과 법률의 틀에 속박이 돼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그걸 깨나가면서 알을 깨나가면서 그걸 해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중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예전부터 기사도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뭐 영상도 많이 찍어서 송출하고 했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기서 좌절을 했는데 일반 예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매스미디어를 넘어서 이제 개인 SNS라는 게 워낙 이제 퍼져 있잖아요. 사람들 이제 뉴스 안 봅니다. 뉴스 안 보고 그 언론 보도 안 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민들께 알려가지고 그 예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고 여기 계신 민관 경학이 모여서 먼저 방패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국민들께 미끼 문자가 도달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패를 최대한 키워서 막아내야 되고요. 거기서 뚫리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방패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빵꾸가 뚫렸으면 거기 메꿔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한 전도사가 되셔서 이제는 사기 범죄는 두 발 벗고 나서야 된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이런 문제점을 알려주시고 가족, 친구, 친지, 동료분들에게도 공부를 좀 해라. 당하기 싫으면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와 그러니까 발표 분량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에 있어서도 거의 이 토론자가 아니라 발표자 수준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 금융범죄에 그 다년간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그 계장님의 어떤 그런 열정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약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가지고 그 요약이나 이런 건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그 계장님에 이어서 저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 과장님이 지난주에 보니까 또 저희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인가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새롭게 또 위원회에서 또 내놓으셨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뭐 유명인 사칭 사기 사건 이런 범죄가 계속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금융연구원과 금융범죄 예방학회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금융통신수사 이런 이제 일선에서의 대응 현황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향후에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금융 사기 범죄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신기술과 신속성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술은 오늘 이 토론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뭐 생성성 AI나 딥페이크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기술을 이용한 이제 범죄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금융 분야의 어떤 대책만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고 금융, 통신, 수사 단계 이쪽에서 충분히 이제 공조나 협조를 해야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속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해외에서 이제 발생한 이런 금융 사기 범죄들이 국내에 너무나 쉽게 들어오고 국내에 이런 범죄 수익들이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서 해외에 굉장히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앞서 발표하신 6분의 발표 자료와 발표분들과 오늘 여기 토론에 나오신 3분의 말씀도 결국은 핵심은 관계기관 협업과 예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관계기관 협업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금융 사기의 단계별 사전 예방, 단속, 그다음에 피해 구제 단계별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간 협조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범정부 TF, 그다음 불법 사금융 관련 TF에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개별 부처 간에도 이제 협업을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 초에 금융위와 가기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하고 경찰 간의 이런 MOU를 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홍보도 이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단계별 대응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 예방 같은 경우에는 대포 통장 같은 어떤 범죄 수단을 억제하고 소비자에게 주의 향기나 그다음에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금융 사기의 궁극적인 수단은 이런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갈취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기 계좌의 개설과 활용을 어렵게 하는데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통신사기 피해 한급법에 따라서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 아까 국민은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할 예정이고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도록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이용 계좌의 이제 재사용도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ATM 무통장 거래에 입출금 한도를 축소하고 그다음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자금 이체도 특정일 3일 동안 이제 이체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어떤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돼서는 경찰청이나 방통위가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아마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 명절이나 추석 이런 명절 때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이런 관련 문자 메시지 대국민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유명인 사칭 투자 피해 관련돼서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방통위에서 이용자 피해 주의보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행동 요령과 피해 사례도 상세히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발생 시 구제책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 피해 우려가 이제 있는 자기 계좌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기의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작년에 이제 도입돼서 작년에만 약 50만 건을 국민들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금융 사기가 많다는 것도 이제 이거의 어떤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이제 그 뭐 자금을 후취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대상이 아니라서 이거를 지급 정지를 하기 어려웠는데, 이것도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 아까 그 국민은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기관들도 자율적으로 이런 배상 책임에 이제 동참하도록 자유배상 제도도 이제 도입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해서 최근에는 통장 협박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해서 그 피해자가 일부 지급 정지 제도를 자기 계좌의 일부만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간편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계좌를 모르더라도 이런 그 금융 사기범들한테 이제 자금 이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금융회사와 이제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렇게 자금이 이체가 되는 경우에도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 사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이제 정부 대응에도 최근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신변종 금융 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빙자해서 뭐 그 불법 투자 게시물을 올리고 투자자를 현혹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의 어떤 수사 관할권이 미치지 않아서 저희가 대응하기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오늘 여기 사실 플랫폼 관계자들이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아서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은 플랫폼 쪽에서 민간 플랫폼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이런 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영국의 최근 영국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사전 승인한 광고만 그 구글 광고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런 자체 내부 절차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그걸 감독당국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 뭐 민간 금융기관 그다음에 뭐 연구기관에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내외 이런 사례들을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이런 논의가 좀 있어서 정부 관계 당국과 같이 좀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이런 금융 사기 대응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말씀하신 게 2014년 이후에 발표된 대책만 해도 300~400건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또 새로운 이 사기 범죄들이 나오고 나날이 이렇게 그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책만으로는 진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기 다 참석을 하셨지만 금융회사, 통신, 수사당국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까지 좀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제 지인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피싱을 당해서 좀 상당한 금액을 지금 손실 그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좀 저도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이 회의를 이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도 좀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그 금융 사기 유형을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부에서 오는 거거나 금융기관에서 오는 이런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굉장히 무시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방심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그 금융 사기범들이 활개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도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뭐 그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이게 사기가 아닌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주위에 아까 그 경찰청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주위에 이제 좀 알리거나 자문을 구해서 이게 사기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진짜 고민을 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를 해주신 게
그 피해를 그나마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지체 없이 아까 경찰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112나 금융감독원의 1332로 꼭 신고를 바로 지체 없이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수환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그 결국은 이제 이게 금융이나 경찰청 그다음에 뭐 과기정통부 이런 정부 부처들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이런 사기를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구글 같은 경우에 그 금융회사들이 승인한 광고만 이렇게 게재한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뭐 법적으로 이걸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플랫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뭔가 방지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저희한테도 좀 좋은 어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 앞서서도 이제 유준 계장님이 이제 강조하신 것처럼 이 강력범은 형사 그다음에 지능범 수사라는 그런 어떤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게 협업이 중요하고 경찰청 내에서도 뭔가 경계가 다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 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그다음에 범부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플로어에서 그 계셨기 때문에 지금 손을 드셨는데 혹시 마이크를 갖다 주시면 질문을 받고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한두 분 더 받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과 소속을 밝혀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버 피싱 피해 복구 및 예방 활동을 2019년부터 하고 있는 최정미라고 합니다. 우선 지난 3월 22일 그 사설 공고에서 41억 그 서울청에서 찾은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현금을 몰수한 건이 찾은 건이 있는데요. 그 제가 제보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좀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좀 유지은 계장님 얘기를 파악을 못하고 그 얘기를 안 듣다면 굉장히 화가 날 뻔했습니다. 사실 지금 어디서는 피싱이 줄었다 하는데요. 지금 사기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건지 방법만 달리해서 이 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상장으로 늘어나고요. 또 코인으로 늘어나고요. FX 선물 옵션 모든 방법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2019년도에 레버리지라는 주식으로 10배 대출이라는 주식으로 사기를 당하고 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대포폰과 대포폰을 이용한 그런 사기였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아까 신한은행에서 나오신 저희 담당자님께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요새는 법인 계좌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법인 계좌 지점을 달리해서 사업자 번호 달리해서 생성되면요. 계좌 수십 개 만들어져서 수백 개 만들어져서 원래 계좌가 생성돼도 다른 지점의 계좌가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인 계좌 관리하실 때 법인 번호와 개인 법인 대표자의 번호로 같이 관리를 하시면 좀 실효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릴 말씀 많은데요. 이후에 질문제가 있을 테니 그리고 저는 또 2019년부터 이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청이 아니면 수사처라도 마련해서 정말 이 사건을 모아서 포괄 영장이든 통일화된 영장과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례로 2019년도 말에 굉장히 한 2천억 대의 주식 사기꾼들이 있었는데요. 한 청에서는 다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동일 시기에 한 청에서는 해외에 있어서 못 잡는다고 수사 중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2019년도에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해외에 있어서 못 잡는다. 내 지인이면 이런 고소 포기시킨다는 그런 경찰들의 아니란 태도였습니다. 이런 태도였고요. 또 금융감독위원회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실 면접도 보러 다녀요. 사기꾼들 공고 올리는데. 지금 여기 플랫폼 사업자 안 나와 계신데요. 그 리딩방이나 어떤 오픈 카톡방 통해서 이런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오픈 카톡방 만들어질 때
최소 공인 인증을 하고 본인 인증을 하고 카톡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 문자 사업자들 IP 등록해서 고정된 IP에서 문자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저희가 계속 이런 활동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만들어도 그 허가 안 해주세요. 저희 면접 보러 다니고 피해자들 돕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마저도 안 들어주고 계시고 지금 국조실에 저희가 자료 내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작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에 계속 자료 보고서 내고 있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 이런 자리에는 좀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플랫폼 사업자 안 나와 있는 거 또 사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저 가장 먼저 이 범죄를 알게 된 게 저희 피해자들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인 것 같은데요. 또 수사처가 너무 나뉘어져 있어요. 동일 사건인데도 어디서는 사이버, 어디선 지능, 어디서는 뭐 경제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된 수사처 필요하고요. 또 통합된 영장과 통합된 방법으로 이런 게 좀 수사가 진행된다면 많이 좀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뭐 오늘 지금 방금 그 질문이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이나 당국에서 참고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플로어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그 오늘 6분의 발표자와 그리고 여기 옆에 끝까지 4분의 토론자 분들께서 좋은 내용으로 토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또 방청을 해주신 그 플로어에 계신 여러 청중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마지막 순서로 행운권 추첨이 남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서시기 전에 행운권을 보시고 자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박예리 진행자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발표와 토론 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